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저는 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면 집을 소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헬스기구 넣어놓고 있고 그거 볼 때마다 스투핏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이고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스탠다드 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모든 집들이 다 획일화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집이라는 게 나만의 가치가 디자인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집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집값밖에 안 남는 정량화된 쪽으로 가요. 문제가 우리나라가 주거 환경이 획일화될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점점 정량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집값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다양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세금 정책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85제곱미터라는 게 84제곱미터가 중산층의 표준이 되냐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어떤 세금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양성을 넓히는 쪽으로 가려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의 설계사무소가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서 각각 다른 설계사무소가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같은 단지 내에 같은 평형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다른 평면도가 나오고 건축 재료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자연으로 어차피 죽으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떼낼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우리의 유전적인 본능에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 퍼블릭 스페이스밖에 없어서 사적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세수하지 않고 옷 갈아입지 않고서 나가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도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캠핑을 많이 간다든지 차박을 한다든지 그런 거가 결국에는 내가 자연을 프라이빗하게 만날 수가 없는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마당이 있으면 물론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의 도시의 상황에서 단층짜리 마당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회장님밖에 안 돼요. 발코니라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주택 공급을 할 때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어떠냐면요, 3,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이를 세대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은 공공 임대주택을 꼭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 그런 조건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1:1 재건축을 많이 해요. 재건축할 때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법규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0평짜리 아파트 2채가 있다면은 저는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에다가 15평짜리를 한 3채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이 아파트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4인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84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방을 여러 개를 쪼개요. 공간을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잖아요.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헬스기구 넣어놓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스투핏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커다란 방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혼자 사는 거니까 그 뉴욕의 로프트 같은 스타일로 평면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1인 가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동네 옆집 사는 사람들하고의 공동체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내가 도시의 어느 한 부분에 살지만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SNS상에서도 만나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거 형태 당연히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거를 메인 주택 공급에서 그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가 15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가 대량 공급이 안 되니까 선택 가능한 거는 원룸과 뭐 쉐어하우스와 이런 것들밖에 없고, 좀 전체적인 주거 공급에서도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옛날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은 이후로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 이후, 그 이후는 무조건 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대로 오면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본을 나누어서 소유하게 되고 중산층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부의 집중화가 상위 1% 혹은 10% 사람들이 하위 50%의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에 격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평한 사회가 된 거예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면서 철근 콘크리트 덕분에 빈 허공에 아파트를 짓고 그거를 부동산 자산을 웬만한 중산층이 다 소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청년 세대들이 집을 소유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MZ 세대들은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이 임대주택에 살고 좀 더 자유롭게 너희들이 집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집을 소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자산이 없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월급이 10%씩 증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은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덩어리가 커요. 경제 성장에 따른 2, 3%의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되면은 주택 가격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올라가는 월급의 인상률을 그걸로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집을 살수록 점점 덜 뒤처질 수 있는 거죠. 20대에는 집을 사긴 당연히 어렵죠.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저는 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월급을 10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있고 월급을 20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은 지난 몇 년간 이게 10에서 2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빨리 바꾸는 쪽으로 터닝 포인트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이 내년도 되면 19로 떨어지고 후년 되면 18로 떨어지고 이 정도로만 돼도 전 좋겠어요. 그걸 서서히 떨어뜨려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능 기부를 자꾸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능 기부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재능 기부를 하면은 그 밑에서 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자기의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러거든요. 야, 너는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재능 기부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너는 왜 동참하지 않니? 참 나는 먹고 살 게 없거든. 이 재능을 돈 버는데 안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떠납니다. 그게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의 경제가 되려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사회가 돼야지 창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만 하는 사회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부하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사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설계비를 가능한 한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보다 덜 알려지신 그러면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나마 좀 더 높은 걸 받고 또 더 좋은 인력들이 그 분야로 들어오면서 이 분야에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건축물이 많이 남겨낼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물건을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공간이 좀 넓어지고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저렴하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조명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뭐 스탠드 같은 거를 좀 몇 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몇만 원 정도 하는 스탠드들을 한 두세 개만 사도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요즘에 형광등에 우리 지쳐 있기 때문에 자연광 같은 하얀 색깔이 아니고 촛불 같은 그런 따뜻한 색깔이 나는 라이팅을 사시면은 똑같은 집이라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능하죠. 저도 그런 조그마한 허브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아이 입양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쪽보다는 화분 키우는 파예요. 분갈이 해줄 때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얘가 이제 성장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일단 그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가 시골의 중소도시가 맞는지, 뭐 대도시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분위기의 공간을 좋아하는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좋아해요. 먼 곳에 가서 시골에서 사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공원에 있다가 몇 발자국만 나오면은 좋은 카페가 있고 뭐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남들이 잘 모르는 공간을 이 도시 안에서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해질녘에 가면 여기 너무 좋고 뭐 한 5월 달쯤에 여기에 가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캐릭터에 맞는 것들을 찾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공간은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가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와 저는 직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골라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간들. 네, 예스TV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여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